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기 네트워크의 최미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2차 경기도 사회적 가치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 가치 포럼을 작년도에 9월에 조례 제정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일단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조례 이후 활동이나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때 제정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까지 함께 좀 폭넓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바로 포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인사 말씀 두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실 분은 저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기 네트워크의 상임 공동대표이신 김성아 대표님 앞쪽으로 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상임대표를 맡은 김성아입니다. 며칠 전에 강의를 듣는데요.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을 갈 수 있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들어보셨죠? 초등학생들은 한 15%, 중학생들은 한 30%, 고등학생들은 45%가 10억 받고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우리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정치만 바뀌어도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 네트워크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경기 네트워크에서 6개의 기업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참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본 법안보다도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21년에 8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연구 활동을 통해서 민간 영역까지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회적 경제기업, 비영리단체, 일반 기업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가 측정되고 그에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경기 네트워크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이제 1차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포럼을 통해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이제 짚었습니다. 이제 오늘 포럼은 그 이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내용과 경기도 사회경제센터에서 연구 중인 경기도 사회 적성과 평가 지표 개발 연구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발표하는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로 오늘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함께 주최하고 주관해 주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의 이상직 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를 맡고 있는 이상직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좋은 화창한 그 가을 날씨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1시 반쯤 와서 아까 이제
우리 이 행사 전에 6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시상과 그다음에 사례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느낀 부분이 저 기업들이 정말 너무 훌륭한데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측정이 잘 돼서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성과 지표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또 우리 업종의 특성을 살린 그런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성과 지표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제 발표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이 약 한 50년 정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이루었지만 사회 문제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사회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조직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들이 그 동안에 많은 노력과 또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 또 환경적인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저희가 외부로부터 어떤 자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나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인 가치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로케이션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정부,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하려면은 뭔가 좀 저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많았고 지금 경기도회 같은 경우도 뭐 고민정 의원님께서 작년에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저희들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그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툴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와 또 저희들 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센터가 이번에 임팩트 스퀘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성과 지표들을 나름대로 좀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제품으로 따지면 이건 시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생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와 검증과 또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 사회적 가치 성과 지표의 시작 개발은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오늘은 이제 이런 그 포럼을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여기서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오늘 그 경기도 사회적 포럼에 이제 발제를 해주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님 또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개발에 참여하신 윤남희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토론을 위해서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제 고은정 경기도 도의원님, 문조성 센터장님, 또 김병조 교수님, 최장수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 이어서 바로 발제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올해 초에 발표되었던 사회혁신 분야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연구 내용과 더불어서 규제개혁 담당관에서 이번에 진행하신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5분 정도이고요. 네, 박사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최준규라고 합니다. 발제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은 아마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측정에 관련된 지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라면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그보다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의 필요성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혁신 분야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 가치들을 가시화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그 효과들을 들여올 거냐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회적 가치와 관련돼서 총 2편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연구들도 사회적 가치 지표에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고 여러 편이 있었지만 제가 진행한 연구들은 2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 혁신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정책 전환을 위한 연구라는 게 있었고 요 내용은 조금 다소 이론적이고 좀 원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라면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는 앞에서 인사 말씀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 차원에서 법제화되지 못했지만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로 이 제도화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의 제도화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가지 내용을 조금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들이 연구 분야에서 정책 영역에서 나온 것들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너무 식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만족도들이 계속 올라가고 정부나 공공부문 그리고 이 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라는 것들이 그에 준해서 올라가지 않는 현상들에 직면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추구해왔던 목표 체계라는 것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이 적절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목표 체계가 잘못되어 있던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전까지는 적합한 목표 체계였더라도 이후에는 새로운 전환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제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시를 했고 관련 조례는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체를 가지고 촉진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는 조례들을 제시를 해왔고 그것들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고민들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법제적인 노력들, 제도적인 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그에 부합해서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기조보다는 기존의 효율성 담론들이 조금 더 힘을 얻는 상태로 가고 있고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돼서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제도화됐던 평가 지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민선 8기 경기도에서
민선 8기 경기도나 새 정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이 일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개념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라는 것들이 딱 픽스돼서 정해진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것들이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나와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이라고 했던 협력의 기제에서도 많은 부분 반영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이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힘써왔던 공공성이란 것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만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범위와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돼 왔다. 이 개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인데, 조례에서는 상당 부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표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산출할 거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산출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합의해 나갈 거냐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 사회적 가치 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싶었고요.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 가치 관련 조례에서 제목 자체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개념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부 중앙과 지방 정부를 포함해서 공공을 이루고 있는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는 사실 어떤 한 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지원이나 촉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행정 문화라든가 공공부문이나 시민사회의 협력 과정에서 상호간에 일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일반적인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나 문화의 변화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등의 지침 등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그 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아 왔기 때문에 2020년부터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행 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경기도가, 잘 모르셨겠지만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가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안에서 사회적 가치란 관점으로 경기도의 모든 도정 사업을 한번 스크리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도정이라는 관점을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조망한다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어떤 실행력을 가지거나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거나 시각을 바꿔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행정문화라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관련된 사례 연구로 영국 런던시 램버스구 관련된 사회적 가치 제도화 사례를 가져왔고요. 물론 이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상당한 비약이 존재합니다. 아주 기초 단위의 매니지 가능한 범위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치구 정도를 매니지하는 것과 경기도 차원의 정부, 조금 더 광역 차원의 정부의 행정 패러다임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들은 조금 다른 맥락이다.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회적 가치 제도화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럼에도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화적인 변화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는 조례든 자치법규든 법률이든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방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라는 것들이 선행되어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공론화 어떤 의견들을 같이 하는 과정들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문에 따라서 층위에 따라서 내용의 뎁스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합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의 문화가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가깝게는 민선 7기의 민관협치 기본조례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 행정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추진 체계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익숙하지 않은 행정 문화를 촉발시켜서 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환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이전엔 민관 협치라는 내용들도 적었었고 행정혁신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그 연장선상에서 SDG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운동의 맥락 등이 공공부분에 제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변화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정책 방향들을 나왔을 때 지금처럼 도정 전반을 그냥 휙 모니터링하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어쨌든 궁극적으로 한 발짝이라도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분야, 정책적으로 관리 가능한 분야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들을 살폈을 때 크게는 행정 내부 운영 시스템 개선, 행정 내부 운영 시스템 개선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이라든가 시민사회에 대한 학습 기제와 평가 기제를 바꾸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부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발굴,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의제화하는 시스템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서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합의에 어울리는 형태가 아니라 여전히 예전처럼 시민 의견 수렴 대회를 만들고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1, 2, 3등 상 주고 액세서리처럼 몇 개 사업들을 실행하는 단계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혁신 의제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행정이 실현시킬 수 있는 형태의 협력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그런 기능들이 기존의 참여제도라든가 기존의 의제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종합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시범사업, 좀 이따가 혁신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드릴 텐데 그런 형태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민간 부분 사회적 가치 확산과 관련돼서는 민간학습 기제나 사회혁신 측면의 노력과 함께 아주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분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활성화 같은 측면들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책 제안 차원에서는 지금 제가 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실현 가능성, 지금 당장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큰 조직 변화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한 거고요. 다만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을 정말로 경기도가 민선 8기의 도정 슬로건이나 도정 핵심 가치 차원으로 내재화하겠다.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도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을 가져가는 어떤 핵심 가치로서의 제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단위 사업이 아니라 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개혁 담당관 혹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과 일부에서 단위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스템과 다른 예산과 조직 체계가 준비될 필요가 있고 사실 그 내용은 지금 당장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칠 수 있어서 앞에 조금 더 단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넣어놨고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한 2, 3, 4분 정도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대한 지표 개발이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 이후에 발표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표 개발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체 사회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지표화하는 노력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지표화하는 것들은 같은 맥락 위에 있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의 사회적 경제 지표와 관련된 논의들이 나타나는 거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표화를 지지함과 동시에 다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성과들을 가시화시켜주는 노력으로 별도로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부분들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사회혁신이라는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일어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공동체, 자치 등등 혁신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들이 사실 새 정부 들어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를 들어가면서 성장 단계 이후에 새로운 위기 상황들을 정책적으로 맞닥뜨린 측면들도 있거든요. 정권의 달라짐이라는 요소들, 정치적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10년 동안의 성과물, 그 이후의 질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우리가 정책적인 타당성을 증명하는 전통적인 툴들, 이것들이 얼마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냐, 얼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냐로는 기존 사회혁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의 정책적인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분야들일수록 이것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정책 영역에서의 성과는 100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관점의 관점 전환을 통해서 갖고 오는 사회적 성과라는 것을 합산했을 때는 100 플러스 알파에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타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지표는 굉장히 프론티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가시적으로 잡을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그리고 우리가 잡아냈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 객관적인 제3자, 일반 시민 영역에게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조례와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의 선도적인 필요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는 협의기구로서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 그리고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몇몇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일반 대중들이 함께 소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플랫폼 같은 기능들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매우 답답하시겠지만 어쨌든 연구에서는 그 정도의 선언적인 내용들을 짚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규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임팩트 스퀘어의 윤남희 이사님께서 앞쪽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팩트 스퀘어의 윤남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센터장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최준기 박사님의 그 거시적인 정책 얘기의 맥락을 잘 따르면 본 연구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요
그 발표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그 프린트된 물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랑 올해 되게 기하게 그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연구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이미 이제 앞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보여줄 건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좀 더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더 국내 생태계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에서도 선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SVI라든지 이런 다 IMP라든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ESG 아젠다들이 부각하고 있고 특히 민간 자원이 유입되면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더 잘 보여줄지에 대한 그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는 외부적인 어떤 요구들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또한 이제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평가 논의들이 있었고 특히 기본개혁 계획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다른 시군구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이제 정책 방향에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사회 혁신 조직이라는 것들 결국 소셜 벤처들 기존의 사회 경제 조직이라고 일컫는 조직 플러스 이제 민간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조직들까지 포괄해서 사회 혁신 조직들이 어떻게 더 사회 성과를 잘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외부적인 사회 문제라든지 ESG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경씨 경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내는 기반을 위해서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지표들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연구라서 사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터레이처 리뷰를 통해서 평가지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평가지표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은 평가지표의 어떤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71개의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서 결국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표만 있으면 사실 활용하는 부분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활용과 관련된 지표 설명과 매뉴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표들을 결국 ESG 아젠다와 그리고 민간 자원의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지표 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반영하다 보면 지표 개발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연구 방향성은 크게 4가지로 좀 더 포커스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내의 대표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들의 공동 요소를 쭉 확인하면서 좀 더 명료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들을 지표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향후 정책의 목적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셋을 이제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혁신 조직,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할 때 ESG 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폭넓고 개념적으로 되게 딱 마음에 와닿기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 사회적 경제 조직이 ESG를 어떻게 조직 내에서 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결국 ESG 및 민간 자원의 협업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투자나 융자나 그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연결해서 해당 지표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네, 본 연구의 그 가업 범위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5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가업 범위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가업 범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바쁘게 5개의 가업 범위를 진행하면서 그저께까지 이제 열심히 마무리를 잘 했고 이 슬라이드에는 이제 그 검토 의견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주요 지표들인 지표셋 24개 지표셋들을 다 검토해서 총 2,000개 정도의 세부 지표들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나 국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정책들이나 그리고 관련 유사한 사업들, 즉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들을 총 71개 지표 라이브러리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해당 지표셋들의 예시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지표셋을 뽑았던 기준들은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많이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국내에서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인지, 이런 3가지 기준으로 24개 지표셋을 검토했습니다. 네, 검토 내용 중에서는 이제 경기도에서의 정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앞에서 최준기 박사님들이 이런 정책 방향이나 주요 조항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맨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 평가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들을 저희가 투자, 융자, 지원 사업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더 기존 사업들을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해당 슬라이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고 여기서만 이제 첫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71개의 세부 지표들의 어떤 이제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4가지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맨 앞에 보시는 SV라는 것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태적인 면들, 실제로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겐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소셜벤처를 포함해서, 그리고 VC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좀 더 투자 관점에서 이런 사회적 성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영역은 환경사회 의사결정은 저희가 ESG의 카테고리를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눴고, 각각의 지표들은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지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에 22개의 카테고리 총 7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프린트로 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지표의 간단한 예시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을 뽑았고요. 자, 사회문제 영역 중에서 영역을 써라라고 하면 실제로 영역을 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3개의 영역에 대한 예시를 드립니다. 예시를 드리고 고르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사업에서의 솔루션을 작성하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표를 보시고 그 옆에 보면은 우선 투자나 융자 보증 지원 사업 중에서 활용 방안에 적합한지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적용 적합성이라는 부분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건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 추천이라는 것의 별표들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이제 초기 단계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이제 측정하고자 시작하는 그 기업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는 지표라는 표시로 별표를 표시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이제 제가 뒤에 어펜디스로 붙여드려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매뉴얼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은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항목들도 있고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그럼 결국 이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들은 먼저 평가 체계 구조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항목별로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오른쪽 예시를 보면 지표가 뭔지, 그리고 지표를 정의되어 있고 용어를 정의해 놓고,
그다음 세부 지표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는지 증빙 자료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지표를 이 매뉴얼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한번 측정해 주시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은 후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쓴 용어들은 저희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직별로 이해도가 되게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4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원래는 더 많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활용 매뉴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이제 촉박하여서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걸 보시고 다시 작성해 주시는 시간만 해도 이제 몇 주였는데 다행히도 이 4개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협력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4개 기업은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처럼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과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성과 영역들이 많은 영역 그 4가지 영역 중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 사회적 기업이면서 소셜 벤처이고요.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리고 알리트 농부, 그다음에 희망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퍼즐 협동조합 이렇게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이 4개 기업이 사실 총 71개 지표를 다 적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저희가 일단 71개 지표를 다 드렸죠. 다 드렸더니 이제 이거 다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 막 주셨었는데 되게 굉장히 귀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매뉴얼을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발표 자료를 드려가지고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주셨고 전반적으로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역량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을 4개 조직이 다 주셨고요. 특히 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성과 측정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마 기존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학습을 하시고 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은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건데 저희도 사실 저희 회사도 환경 부분들이 거의 적합한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표 라이브러리에선 제시를 하지만 향후 과제상 이제 어떤 조직들이 환경과 더 적합한지를 잘 뽑아내서 앞으로 향후 과제에서 좀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아직도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예시를 좀 더 많이 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으셔서 저희가 최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사례들이 쌓이면 좀 더 쉽게 예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육을 좀 해달라.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4개 기업은 다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그런 평가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한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활용 방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고 결국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측정하다 보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책을 잘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방안과 재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활용 방안은 사실 이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실제로 이제 경기도가 내년도에 추구할 정책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활용 방안은 일단 지표들을 ESG 관점과 그리고 투자 융자 보증 지원 사업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지표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내면 새로운 사업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되고 이 평가지표 71개가 다 쓰이진 않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골라져야 되는 부분들은 향후 후속 연구로 진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책 지원은 매뉴얼 개발의 4개 조직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첫 해에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시제품이면 데이터 연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내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서는 이걸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전문가들이 좀 더 배치돼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워낙 잘 아시겠지만 ESG 아젠다라는 것들이 결국 뜨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도 민간과 협업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ESG 아젠다를 내재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ESG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좀 더 제시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얘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새로운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그 연구와 관련돼서 자문 의견을 받았던 것들을 어제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지표 내용도 검토했고 또 기존 지표보다 ESG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민간과 어떻게 협업할 건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돼서 본 지표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서 좀 더 활용 마뉴얼이 써져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향후 연구 과제라고 쓴 부분은 저희가 다 연구해서 담아내고 싶지만 담아낼 수 없어서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표를 단계별로 적용해야 된다. 이 총 71개를 동시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센터랑 잘 협업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단계별로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교육인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관련 예산이나 재원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최 교수님께서는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환이 아래부터 위까지 한꺼번에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면서 거시적인 전환, 미시적인 전환이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춰진 것이 아닌 계속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이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원래 순서가 있었는데 조금 바꿔서 하겠고요. 그리고 고은정 의원님께서 본회의 참여 관계로 오실 수 없었는데 지금 열심히 오시고 계신답니다. 오시게 되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최장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시다고 하셔서. 예, 고맙습니다. 좀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바꿔주셨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경주까지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 엘트 농부 김포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참 우리 모두 참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차피 또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는 갖고 나왔는데요. 기본 조례 운영 방향에 대한 좀
나름대로 재현을 좀 하려고 좀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본 조례 조례 방향에 대한 제 의견은 간략하게 하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아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7페이지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고 저희 그 협단체들도 토론회를 많이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그런 우리들 나름대로 이제 토론의 장이었었겠죠. 그래서 좀 잘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돼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는 데 하는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보통 세금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세금으로 주어진 우리 것을 성과를 과연 준 만큼만 낼 것이냐 좀 더 낼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과를 좀 많이 내보자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사실 저희 엘리트 농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만은 문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저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문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전파를 하고 우리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실 우리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용어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 그거 뭐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옆을 볼 수도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타이밍도 없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한 10년이 되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10여 년이 좀 넘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산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뭔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문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앞만 보고 갈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같이 여기에 발맞춰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힘들다 이건 내게 아니다가 하지 말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 힘들어만 하지 말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입니다. ESG 경영해가지고 명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ESG 하면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저도 나가서 우리 같이 동료 기업들한테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루 종일 줌 교육으로 해서 제가 농림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봤는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르고 지나갈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ESG 경영도 꼭 해야 되고 여기에 발맞춰서 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사회가치 실현이라는 이쪽으로 지금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발이 이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힘들어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함께 가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되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정이 인식 전환이 빨리 돼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 현장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이루어져야 될 거는 각 협단체와 함께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실천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실현을 할 때는 꼭 샘플 모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타겟 기업 하나만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진짜 이 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진짜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샘플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이 같이 함께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스타 기업을 만듭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날 A라는 농가가 완판을 하고 농산물을 2번씩 매장에 갖다 놓고 판매가 해도 완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전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른 거 팔지 마. 이 농가 것만 다 팔아. 그러면은 결국은 그 농가가 나가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LT 농부에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진짜 잘 팔려. 나는 대박을 치고 있어. 그러니 같이 함께 따라가면은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꼭 저는 스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A 스타, B 스타, C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몇 농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운영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샘플 모델을 좀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용어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우리 기업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토론자분들께서 우리 시계를 보면 이제 5시가 다 돼서 10분 안에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부탁합니다.
네, 먼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고은정입니다. 지금 의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요. 예, 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조차도 지금 원포인트 다시 열었는데 지금 또 오늘도 파행이 됐습니다. 그 오늘 안에 처리되기가 쉽지 않아서 1차, 2차 추경이 이렇게 고비가 넘어갔는데 본회사는 어떻게 될지 심히 좀 우려가 돼서요. 더군다나 이제 양당 구조가 되면서 물론 이제 정부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가치, 뭐 평화, 뭐 인권 이런 부분을 다 싸그리 다 이제 하나씩 뭐 지우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그나마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그나마 좀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영역들이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약간의 좀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 상황은 78대 78이어서 오늘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들어오면서 사회적 경제과 지금 또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관심 갖고 있는 도청사의 사회혁신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당장 이제 저쪽 분들은 국힘 상대당 의원님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고 지금 사회적 경제원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센터가 올해 연말에 이제 위탁을 일자리제에서 마치고 이제 경제원으로 내년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준비 예산 3억 8,500이 이번 추경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촉구 동의안만 그러니까 그 출자 동의안만 제가 상임위에서 겨우 통과를 시켰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가 2021년에 우리 김은주 의원님도 와 계시네요. 같이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했는데요.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의회에 있다 보니까 또 상임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가 대표 발의한 이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그냥 조례에 그치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가치를 가져가는 데 제 역할이 중점적으로 또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우리 발제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만 시간적인 것도 있고요. 먼저 이제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서 우리 이제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그 사회혁신 분야 가치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위원회, 사회가치위원회하고 지금 조례에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7조의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7조의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제 우리 유남이 그 강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좀 제가 참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이 그냥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의 영역까지 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공부문도 사실 이게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돼서 좀 모델 분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먼저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영역들도 워낙 사회적 경제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연구원 그 용역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사회적 가치 활성화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목표 방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정책적인 방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구조의 가장 그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위원회 설치가 지금 조례가 21년 7월에 이제 제정돼서 공표됐는데 아직까지 조례에 대한 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경제노동위원회에 왔는데요.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는 기재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이 지표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노동위에 있는 사회적 경제팀, 소통협치국에 있는 업무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좀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집행부에 할 부분은 이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제가 먼저 이제 해야 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자로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14조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 센터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보고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구청사를 사회혁신센터로 하면서 한 553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혁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예산 부분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가치 활성화 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 안에서의 별도 따로 기구를 설치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 안에서의 좀 활성화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일단은 이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또 체계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겠고요. 궁극적인 조례의 목적에서 있듯이 민간의 영역까지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이제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 계신 또 이 부분에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실제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토론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힘이 좀 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토론이신 화성 센터장님 부탁합니다. 아닌가? 제가 순서를 잘못했나요? 괜찮은가요? 예, 안녕하세요.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조성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중점으로 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로의 정책 전환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경기도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제가 무엇인가인데 사회혁신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어떤 제도나 틀로 사회적 난제를 이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이제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사회혁신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이것에 이제 순응을 할 텐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질서나 규범을 이제 흔드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제가 바라볼 때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혁신이나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시민의식 성장과 관련해서 4가지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사회 혁신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단계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아까 이제 최준규 박사님께서 발제할 때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정의는 안 돼 있지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가치 실현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이제 현재 처한 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경제화 시대 때 그 시기 때 어떤 이제 뭐 경제 성장 시기가 있었고 민주화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시기다. 이렇게 일단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 필연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나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격차나 어떤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도출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사회적 가치도 사회 혁신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정의를 내리면 기존의 틀과 제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사회적 난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서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 혁신을 위한 뭐 사회적 가치 활성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뭐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양한 이제 난제들이 존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 혁신을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따라갈 만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발제에서 램버스구 사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램버스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춰봤을 때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존속돼 있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법적 근거나 권한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틀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사회 혁신을 통해서 경기도의 난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어떤 정부 혁신이나 정책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기도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제 제가 경기도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 개발의 흐름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4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적절하고 동의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이제 사회적 성과 관련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광역은 서울이 개발을 했고 기초 같은 경우에 화성, 광명, 전주 이 정도가 이제 자체 지표를 개발을 해서 수립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연도에 이제 아까 이제 발제해 주셨듯이 경기도도 이제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매우 이제 동의하는 바고요. 그 내용이나 목표 방향에는 근데 이제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ESG 아젠다 때문에 이제 평가 지표 71의 그 지표들을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현재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라든가 의사결정 구조 부분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갖추도록 하면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특히 환경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갖출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뭐 경기도가 지금 뭐 5,600개, 700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은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센터가 올해로 이제 위탁이 종료되고 이제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 단계에 대한 구상을 어디서 할 거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예산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툴 안에 지역사회 공급자 구매 비율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LM3 같은 거에 있는 건데, 이 ESG의 환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이제 환경 친화적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지표 내용에. 그러면은 과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약에 뭐 그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은 환경 친화적 관리를 하고 있는 데서 해야 되는지, 옆집에서 구매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커피를 한다라고 하면 그 뭐 많지는 않지만 뭐 OEM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 ESG 경영과 관련해서 맞추라고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의 내용은 이 지표에는 이제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설계돼서 경기도 사회적 성과 평가 지표가 많이 활용되고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기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경제 분과장 김병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저희 어떻게 이제 우리 저 문소정 센터장님 그 순서가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어떤 시민 운동의 관점에서 이 자리를 참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뭐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25개 시군구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많은 어떤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사회적 가치, 이제 가치 논쟁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를 봐도 지금 가치 논쟁이라고 하는 게 늘 있어 왔었습니다. 뭐 가까이 이제 조선시대도 보면 뭐 4대 논쟁이 있었고 예속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라고 하는 어떤 또 가치를 가지고 논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자리는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떤 사전적 의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최준기 박사님도 사회적 경제 그 경기도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말이나, 혹은 뭐 얼마 전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 그 회의에서 나와 있던 자료들 보면 다 뭐냐,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현재 우리 공동체의 어떤 발전에 이바지하는 어떤 가치로 다 귀결이 되는데, 그러한 가치들은 항상 우리 지속협 미 그동안 이제 98년서부터 계속 그 추구했던 어떤 가치고요. 이게 이제 가치라고 하는 폭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뭐 환경적인 범지구적인 어떤 가치까지도 또 존중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가치가, 특히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갑자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꼴 뭐 사회적 가치로 이렇게 자꾸 저희가 조금 협소하게 자꾸 바라보는데, 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왜 사회적 경제 조직과 대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또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보편적 가치인데 너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좁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또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하나의 가치로 자꾸 보려고 하느냐를 봤더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들이 뭐 광역이나 혹은 뭐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이나
뭐 이런 노력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영리 기업의 어떤 경제적 가치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 경제적 가치가 너무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자꾸 경제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로 이걸 찾다 보니까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의 어떤 그 측정 수단으로 이게 변질돼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게 투영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자꾸 부각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협소하게 이게 가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매김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넓은 어떤 그 가치의 개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를 좀 더 우리 시민사회나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누가 담당을 할 거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준기 박사님이 그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와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를 잘 분류해 주셨고요. 저 또한 또 이 경기도 SDG 17대 이 목표를 한번 사회적 가치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경기도 GSDG 17대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류 체계가 크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 사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권적인 문제들을 언급해주고 있고, 또 사회적 가치 쪽에서 조금 좀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사실은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지속협 활동은 과거서부터 이제 가장 중심을 뒀던 것이 지구환경적인 가치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봤고, 또한 이제 경제적인 관점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한 17개 정도의 이제 가치로 확대를 해서 지금 경기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이행 실적들을 계속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준기 박사님이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사회 혁신을 리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부분에서 공공의 어떤 중점적인 거를 사회적 경제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 민간 부분에 대한 학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그러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촉진을 그럼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지속협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1978년도에 이제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을 창립해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고, 그러면서 민간 부분에 이제 다양한 어떤 사회적 가치, 특히 이제 환경적인 가치에서 최근에 이제 또 이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번영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라든가 혹은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이런 어떤 GSD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행정 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지속적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한 지역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녹색 경제 이런 쪽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기초나 광역들은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속협을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공공 부분의 어떤 행정 가치 중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 아니라 민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우리 지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조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행정 중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 아닌 민간이 혹은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로의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시간이에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생각이 참 다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고민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확장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인식의 확장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과 또 대답을 들어야 될 것이 되게 많지요. 오늘로 끝이 아니라 차차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과 우리 대표님께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 플로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그리고 반가운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우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켜켜이 쌓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 자리라서 너무 좀 즐거웠고 좋았고요.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조직 단계별 또는 사업 목적별 또는 영역별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은 실험 설계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계속 일어나야지만 결국 지표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딥러닝 방식처럼 저희가 비콥을 받아봤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사례가 많아지니까 지표들이 계속 정규화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들도 훨씬 더. 그래서 지표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탑다운적으로 내려 꽂는 게 아니라 결국 써보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과정에서 계속 더 질문도 정교화되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또 좋은 사례들이 좀 발굴돼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확산되고 좀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